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서 공포 현상이 막 생기는데, 패닉 바잉 할 때는 실거주보다도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무주택자들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집을 팔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의 가격은 다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소수가 움직이고 떨어질 때도 소수가 움직여요. 이게 양대 효과라는 거예요. 양떼들은 앞사람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거. 네. 그런데 그 집값을 올린 건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수요가 증가해서 급격하게 올랐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랐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다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원인 파악을 해야 이제 전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해서 시장에 수요가 없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이 높은 가격을 지탱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은 뭐냐? 그러니까 네네네. 다음 단계는 뭐냐? 예. 다음 단계는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전망이에요. 다주택자들은 좀 팔았는데 그게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주택자도 이제 팔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샀는데, 여기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희가 통계치료도 뭐가 나타나냐면 갭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갭 투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를 때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서 공포 현상이 막 생기는데, 일종의 패닉 바잉인데. 그렇죠. 패닉 바잉 할 때는 실거주보다도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무주택자들도. 일종의 해지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못 사면 내년에 내후년엔 더 못 살 것 같아서 그렇죠. 전세라도 끼고 사두자.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가 서울에 거주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먼 곳에 집을 한 채 산 거예요. 저기 있는 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 근데 우리 가까이도 많다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죠. 예. 그건 근데 실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변화요? 예. 이런 분들이 집을 팔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데이터나 뭘로 나타나나요? 그거는 아직까지 나타난 현상이 아니니까 저희가 네. 전망하는 거죠. 전망할 때. 예. 근데 이분들이 언제 집을 팔게 될까요? 그건 뭐냐면 전세가가 떨어질 때. 전세 가격,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그러면 매물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팔 때는 가격을 또 크게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니까. 뭐 2년 뒤에 뭐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 돈 빼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해가지고 낮아진 전세 가격으로 돈을 내줄 수도 없고, 요즘 그래서 그 분쟁들 되게 많다는데요. 집주인이 빼줄 돈이 없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전세 가격이 왜 빠질까요? 일단 지금까지 빠지는 건 그 금리가 올라서 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니까 네. 월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다른 양상이요. 예. 그건 뭐냐면 실제로 전세 물건이 엄청 많아져요. 전세 물건이 많아진다. 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광역 지구의 입주 물량이 올해하고 내년도 합쳐서, 그리고 최근 합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주황색이 23년도 입주 물량이네요. 네. 17만 8천 가구, 올해 18만 가구.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연간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누적적으로. 이 입주 물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과거랑 비교해 보면 이것도 많은 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2018년부터 막 23만 원, 21만 원, 19만 원 이렇게 많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월세의 임차인들을 찾기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새 집이 많아지니까. 그럼 전세 가격이 막 빠지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2018년, 19년에는 그
서울, 경기, 인천에만 20만 가구 넘는 입주 물량이 있었으니까 네. 과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과거 평균으로 봐야죠. 평균으로 그리고 보면 수요도 보고. 수요 대비로도 네. 그러면 이것도 많은 거다. 네. 여기서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그 입주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공급 물량이라고 그렇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입주 물량은 우리가 전세 가격을 볼 때 전세의 수요 공급은 투자할 목적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살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세는 거의 다 실수요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지는데 누적적인 이런 어떤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전세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제가 갭 투자로 사놨는데 전세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울면서 팔 수밖에 없어요. 속된 말로 던져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데서 또 차입을 해서 세입자 먼저 뭐 내줘서 내보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또 뭐 이게 현금 가용 능력이 있는 분들의 선택의 여지고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물량이 조금 더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까요? 그렇죠. 아까처럼 시장의 가격은 다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소수가 움직이고 떨어질 때도 소수가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 가격대가 형성되면서 또 다수가 거기에 이게 양대 효과라는 거예요. 양떼들은 그 앞 사람만 보고 쫓아갑니다. 아,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금매야, 금매수야, 그게 시장을 결정한다니까요. 오를 때도 그랬고, 내릴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산 가격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난 괜찮아가 아니고 누군가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사람들이 시장을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저도 급해지죠. 오를 때도 마찬가지요. 누군가 확 샀어. 네. 그러면 나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난 괜찮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아. 집 없어도 행복해. 네네네. 어? 아, 나는 10년에 살 거야. 집값 떨어져. 근데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신문에서 혹은 잠깐 들은 부동산에서 누가 이렇게 샀어요. 그쵸, 그쵸. 사장님, 오늘이 제일 싸. 오늘이 제일 싸요. 부동산은 원래. 와, 이거 진짜 1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와,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괜찮았는데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전세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내가 벌어서 저축해서 쌓는 돈으로는 전세 가격 다 올려주기도 힘들고 이럴 바에는 사자. 그렇죠. 그런 게 컸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올라간 것처럼 떨어질 때도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난 안 팔 거야. 어차피 10년에 올라. 예. 괜찮아, 난. 그런데 누군가 전세 못 돌려서 팔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아, 이번에 부동산에 가고 옆 사람 들어봤더니, 야, 사장님, 오늘이 제일 비싸요. 오늘이 제일 비싼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양떼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가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속성입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은 지금 투자화돼 있어서 이게 또 극심하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국 양떼는 그렇게 가고 있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다 아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네네. 리스크가 그건 아니다. 다 반영이 돼 있다. 네, 그건 전통적인 이론이에요. 저희가 회색 코뿔소는 왜 나왔습니까? 멀리서 막 코뿔소 오는 거 보여요. 저기 라이온킹 보셨어요? 네네네. 보여요. 피할 수 없어요. 보여도. 그렇죠. 이게 현대 시대와 지금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그렇게 자산시장이 변한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당한다니까요. 어쨌든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압박을 크게 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뭐냐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강남구만 놓고 본 입주 물량이 네. 더 늘어요? 네. 많이 느네요? 네. 이제 강남구도 전세가가 크게 하락할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게 몇 가구요? 강남구만? 6,371가구고 예. 역대 최고 수준이죠. 아, 요거는 이제 가구네요, 가구. 단위가 그냥 네. 1가구. 호. 예, 호. 호. 네, 네. 네.
아, 1,000원은 아니고. 네네. 그 왼쪽 네, 표기가 죄송합니다. 그건 작은 글자 고개 잘못돼 있는 요거. 거고. 네네네. 잘못됐네요. 그러면은 강남구의 입주 물량이 2023년, 2024년에 더 많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실은 이게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건축 물량인데 네네네. 그렇게 되면 입주해야 되는데 보통 이것도 전세 물건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강남 지역의 전세 가격 하락폭이 클 거예요. 강남이요? 네. 강남의 전세 가격. 네. 그러면 이거는 또 강남의 집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기존에는 물론 이제 뭐 다들 세법 때문에도 그렇고 똘똘한 한 채. 강남의 집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집이니 빠질 때도 덜 빠질 거고 오를 때는 항상 더 많이 오를 거고 그런 게 우리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럼 앞으로는 안 통하는 겁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과거에도 안 통했어요. 근데 그거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은. 그만큼 많이 빠진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까 송파구도 보여드렸잖아요. 아 맞다. 아까 본 게 이제 송파인데. 네. 과거에도 강남 불패는 사실 없었습니다. 강남 불패가 없었다고요? 네. 서브프라임 때도 예. 강남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강남에 뭐 미분양 아파트도 많았는데요. 뭐. 그렇죠. 네. 예외는 없어요. 자산시장에서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고 덜 오르면 덜 빠지고. 그래서 왜 강남이 근데 좋아 보이냐면 많이 빠진 다음에 많이 오릅니다. 그쵸. 옛날에 놓고 보면은 몇 년도였지? 타워팰리스도 미분양이어서 네. 그 시절에 할인 분양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나가서 보면은 아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 또 회복도 되게 빨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회복도 빨라지는 게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오른 것만 보면 이만큼 오른 것처럼 느껴지죠. 네네. 근데 빠진 것도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전세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세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그게 강남 집값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가능성이. 근데 이제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강남이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봐도 그런가요?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사람들이 그 비교하지 않습니까? 강남과 강북, 그리고 서울, 변두리, 경기, 뭐 수도권 이런 식으로 항상 보잖아요. 네네. 퍼센트지는 덜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견해의 차가 나올 수 있는데 네. 20억이 예를 들어서 10% 빠지면 2억인데 네네네. 10억이 10% 빠지면 1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충격은 2억이 더 크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절대 금액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부동산을 보실 때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대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절대 가격의 그런 충격도 되게 클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퍼센테이지로 많이 빠진 거는 많이 빠진 퍼센테이지를 보고요. 금액으로 많이 빠지면 또 금액으로도 보고요. 그때 다. 또 안 좋을 땐 더 안 좋은 거를 보게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데이터가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 이건 미분양 아파트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네. 저희가 점점 가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전망을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일단 입주 물량이 누적적으로 증가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의 집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수요를 줄이게 될 겁니다. 수요를 더 줄인다. 네. 안 사고 싶죠. 안 사고 싶죠. 불 꺼진 예를 들어서 막 아파트가 저기 품절 절판 그걸 빨리 사고 싶은데 그렇죠. 여기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안 살라 그러죠. 이번에 둔촌주공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청약에서 대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뭐 1순위도 밀려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냐면 이제 수요가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는데 살 사람들은 마음이 느긋하게 가져가. 그러면 자산 가격이 더 빠지는 거죠. 이게 둔촌주공도 뭐 그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한 그래도 50대 1, 막 60대 1 나올 거다 그러면은 아 저거 그래도 해봐야 되나 할 텐데 그게 아니라 3대 1, 4대 1 얘기 나오니까 야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사람 심리가.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참.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수요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또 영향이 클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는 뭐만 줄어요? 수요만 줄고 있어요. 네네. 그죠? 가격이 높아서. 네네. 그리고 가격이 높아서 수요가 줄고 있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수요는 더 줄는데 파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내놓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공급이 돼버리니까. 그게 공급인 겁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 가격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23년도에는 22년 빠진 거는 빠진 것도 아니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더 본격화될 수 있는, 네.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관건은 뭐냐면 집값의 하락폭을 결정하는 관건은 매물에 있을 거예요. 매물. 과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 내놓느냐. 근데 이 매물이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뭐 걷어들이기도 하고 뭐 그때 또. 예. 그렇죠. 예. 근데 시장이 지금은 내놓는 방향성이잖아요. 걷어들이기보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별로 없으니까. 더 빨리 팔고 싶어 하고. 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갑자기 변하냐면 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요 그래프 보시면 2021년도 11월에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44,687건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올해 상반기부터 금리 인상에 지속적으로 인상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면서 갑자기 매도 물량이 40% 정도 증가합니다. 반년 만에. 네. 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다시. 네네네. 뭐 정책도 나오고 뭐 대출 더 해준다, 재건축 규제 완화해준다 예. 이러니까. 근데 전세 가격 빠지고 시장이 또 압박을 가해지면 갑자기 또 40%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매도 물량. 네, 매도 물량이 집값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의 심리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단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방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2023년도에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게 공급이고 네. 수요고 네. 공급이 이렇게 확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수요도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더 빠지죠. 네네네. 여기가 더 빠지죠.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원리인데,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건데, 네. 이게 우리 앞에 닥쳐버리면 여러 가지 심리가 더 이제 복잡해지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도 감소하고 올해처럼 올해하고 다른 점은 공급도 증가할 수 있다. 공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이런 공급은 아니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 그게 가격을 결정하니까. 그 매물이 매도 물량의 준말인가 아마. 맞습니다. 야, 이 매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네요.